얘들아 안녕. 137쪽 실전 모의고사 4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제곱 문제 다 푸셨죠? 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 형광펜으로 잘 모르겠는 문장 구문 칠하시고 그 다음에 정답 체크까지 전부 하셨죠? 그 다음부터 20번 해설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문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When we believe that 우리가 that 이하라고 믿을 때 뭐라고 믿냐면 we have all we need to accomplish whatever we want. 우리가 이미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아직까지는 얘가 맥락이 100% 와닿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한번 맞춰볼게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We're setting ourselves up for disappointment when our process goes awry. 첫 문장을 보시니까 모든 거를 이미 갖고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disappointment, 실망을 하게 만드는 거라고 하네요. 만약에 그 과정이 잘못되면은 실망하게 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얘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disappointment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전부 가지고 있다라는 이 생각은 disappointment,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 그러냐면 we think our abilities are fixed. 아하, 그러면 여기서 모든 걸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fixed, 고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초록 색깔로 칠한 부분은 fixed, 부정적인 부분이네요. If we can't succeed, 성공할 수 없다면 based on, 이거 말고 based on what we already know or can do. 그러면 여기도 같이 초록 색깔이겠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하여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면 we never will.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That makes our disappointment more profound and corrosive. 이러한 생각, 이 초록 색깔의 생각은 우리의 실망감을요 훨씬 더 깊고 유해하게 만듭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금 읽은 이 부분은 초록 색깔로 우리의 능력이 fixed, 고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실망하게 만든다. 우리가 어떤 고정된 능력을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게 되면은 실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at the beginning of a project, 어떤 프로젝트의 시작점에서 that seems unfamiliar, 뭔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프로젝트의 시작점에서요. We need to tell our brain, 우리의 뇌에게 that 이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so가 나오면서 fixed 아니면은 뭐냐면 빨간색. 우리는 in learning mode, 배우는 모드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정립해야 하냐면 that 이하의 사실을 정립해야 됩니다. 내용을 보면 여기가 읽지 않아도 빨간 색깔 부분이라는 걸 흐름상 알 수 있죠. 그래서 one of our main takeaways from this undertaking, 이렇게 정립하는 것, learning mode라고 하는 것, 그 다음 unfamiliar한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은요, new knowledge,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즉각적으로 성공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배우는 것이다.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다. 이번 차수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보시면요. Reframe your expectations. 너의 기대를 to make the learning as important as the result. 결과만큼이나 learning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만들라고 했어요. 그것이 more important if possible. 생각이 가능하다면 결과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fixed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learning, 우리는 배워가는 중이다. 우리의 능력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성공해내는 것이 아니라 배워가는 중이다. 라고 정립을 하시면 정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1번. 자, 21번은 밑줄 친 decoding these more subtle aspects of the cityscape. 이 부분을 의미하는 바를 찾아내는 문제인데요. 우리 이렇게 의미하는 바를 찾아내는 함축적 문제는 빈칸에 준하여 풀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눈에 잘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에 힌트가 아주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해석을 해볼게요. There is a hidden world of design. 디자인에서 숨겨진 세계가 있대. 네 주변에 만약에 look closely enough, 아주 자세히 본다면 그러나 the disharmony of visual noise. noise라는 것은 소음인데 visual noise라고 했으니까 뭔가 눈을 좀 딱 집중되지 못하게 하고 흐리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우리 도시에 visual noise라고 말하는 것이
to notice key details. 그러한 디테일을 알아차리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문장이었어. 그러면 여기다가요, 색깔을 한번 칠해볼게요. Hidden world, 디자인에 숨겨진 게 있대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때문에 못 봐? Visual noise in our cities와의 disharmony 때문에 그 디테일을 못 본대. 그러면 얘들아, 첫 번째 문장만 가지고도 이 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벌써 예측이 되시죠? Hidden world of design, 디자인에 숨겨진 기능이 있는데 그게 도시의 뭔가 비주얼적인 disharmony로 인해서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There are street markings. 스트릿, 이제 길에 표식이 있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야? 예시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꼭 for example 나오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사례를 주기 시작하면 앞에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example 뒤쪽부터 hidden world를 설명을 해줄 거고 또 disharmony of visual noise, visual noise가 뭔지를 또 설명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도로의 표식 that guards you from being blown to bits. 너가 산산조각 나지 않게 해주는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위험하다 이런 표시를 말하는 거겠죠. 산산조각 나지 않게 도와주는 도로의 표시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작은 구급상자가 있어요. 어떤 구급상자냐면은 빌딩의 외부에 부착된 구급상자. 근데 they can help save occupants in fire. 뭔가 불이 났을 때 거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구급상자도 있다.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장식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장식 요소는요, that may seem like mere decoration, 뭐 데코를 위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work to hold entire brick buildings together. 그 벽돌로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벽돌이 무너지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아, 제가 여기에 빨간 색깔로 칠한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emergency boxes, 그 다음 hold entire brick buildings together, guard you from being blown to bits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여기 빨간 색깔로 칠한 이 부분은 전부 뭐에 관한 것 같아요? 그렇죠. safety에 관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hidden world of design은 여기까지만 읽어도 곳곳의 디자인에 safety를 위한 요소가 숨어 있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도 계속 읽어볼게요. Amid all of this, 이 모든 것 가운데에 꼭 그렇게 세이프티에 관련된 거 말고도요. 뭐가 있냐면 셀 수 없는 odds and ends 잡동사니. 근데 어떤 잡동사니냐면 그냥 쌓여만 가는 잡동사니예요. Through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forever reshaping a city. 이 도시를 구조화를 다시 시켜나가는 사람들. To fit their needs, 그들의 필요에 맞게. 얘들아, 이 문장 방금 읽은 문장 정확하게 해석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기서는 한국말로 해석은 되지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 그렇지만 이렇게 safety feature를 가진 그런 디자인 요소들 사이에서 그냥 쌓여가는 잡동사니도 있다. 즉 다시 말하면 visual noise와의 disharmony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색깔 부분은 그냥 disharmony of visual nois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볼게요. Decoding these more subtle aspects of the cityscape.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러한 도시의 경관의 이런 미묘한 측면을 이해하는 것, 우리가 해독하는 것. 여기서 해독한다고 말한 이유는 이 노란 색깔 때문에 빨간 색깔 중요한 부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빨간 색깔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은요. Can also help you gain insight into the people.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도시가 그 모양이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들 중 대부분은요. 그냥 살아가려고 하지만 some of them are actively trying to save yours. 어떤 사람들은 아주 활발하게 네 목숨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지. 이런 사람들 우리가 한 단계 추측을 해봤을 때 이러한 빨간 색깔 요소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흐름에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묘한 측면을 해석해낸다는 것, 해독해낸다는 것은 뭐죠? 맨 위의 문장에서 disharmony of visual noise에서 숨겨진 세상을 발견하는 것. 여기서 숨겨진 세상이라는 것은 뭐였지? safety였습니다. 22번으로 올라가 볼게요.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비교적 쉬운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점을 딱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표시하면서 읽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Given all of our inborn obstacles, 우리가 타고 태어난 모든 장애물을 감안할 때 the question becomes, 질문이 뭐냐면 이게 지금 질문이죠. 그리고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Can self-discipline and willpower be learned? 자제력이랑 의지력 같은 것은 학습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자제하는 방법과 의지, 충만한 거,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Can we really learn how to just grind our teeth together? Grind our teeth 하면 이를 꽉 깨무는 거죠. 이를 갈면서 work like a machine, 기계처럼 일할 수 있는 것인가? 시간이 되면, 뭐 여기서는 잘하면, 때가 되면 이런 말이겠죠? 그럼 얘는 앞문장과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The answer is maybe. 얘가 이제 question 던졌으면 answer 나오네요. 대답은 아마도 배울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the key seems to be awareness. 인식이다 라고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걸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self-discipline이나 willpower 배워질 수 있어. 그치만 awareness가 있으면 배워질 수 있어 라는 내용이겠네요. 그 다음에 얘들아 뭐가 나와? A joint study가 나오죠? 우리 study 같은 거는 for example 없어도 앞에 내용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example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에서는 무슨 연구를 하겠어? 여기까지만 읽어도 알 수 있겠죠. awareness를 가지고 자제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willpower, 의지력이 높아지는지, 내가 그것을 인식하면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지를 본 그러한 연구겠죠. 그런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홍콩 University of Science, 시카고 University 여기서 된 거네요. 얘네들이 뭘 보여줬냐면 대디하를 보여줬어. 대디하가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Understanding why, 이유를 이해하는 것. 어떤 이유냐면 a specific action was chosen.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선택된 이유를 아는 거지. 이것이 boost self-discipline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 글에서는 awareness가 why랑 똑같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boost self-discipline 했으니까 인식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라고 연결된다라는 정보를 알 수 있겠죠. 자, 참가자들은요, 질문을 받았어.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묘사하라고. 어떤 시간을 when they resisted temptation. 뭔가 willpower, self-discipline이 필요했던 순간이겠죠. 어떠한 유혹을 참았던 때를 묘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요, 즉시 그 이후에 offered an indulgence and 70% gave in. 무언가 마음껏 빠질 수 있는, 이건 탐닉이란 뜻이잖아요. 뭔가 탐닉할 수 있는 일을 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것을 제공을 받았을 때 70%가 굴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elf-discipline이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 그룹은 이제 self-discipline이 있는 그룹이겠네. was asked to explain why they had resisted a temptation. 거기에 대해서 why를 물어본 거예요. 야, 네가 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거야? 이게 아까 뭐였어? awareness랑 똑같은 거였죠. 그래서 69%가요. were able to turn down the indulgence. 앞에서 주었던 그 유혹스러운 그 일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그냥 그때를 묘사해봐라 라고 한 애들은 70%가 그 유혹에 넘어갔지만 그때 묘사했던 때에서 이유, 즉 다시 말하면 이 글에서의 awareness를 설명할 수 있었던 그룹은 69%가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They placed strong emotional value on resistance. 그 저항, 여기선 유혹을 이겨낸 저항을 말하는 거죠. 참는 것, 이것에다가 아주 강한 감정적인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냐면 acknowledged, 인정했어요. 어떠한 인정을 했냐면 a benefit, 이점을 인정했는데요. 이전에 temptation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에서 오는 이점을 인정했다. 그래서 merely being aware of the reason for resistance, 이것도 빨간 색깔로 한번 쳐볼게요. 그냥 그 이유, 내가 어떤 유혹을 거절했던, 저항했던 이유를 아는 것만으로도 significantly reinforce their self-discipline. 그들의 자제력을 크게 강화시켰다. 그러면 얘들아, 지금 빨간 색깔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willpower, self-discipline 배울 수 있죠? 뭘 통해서? awareness. 그렇지만 여기서 주고 있는 awareness라는 것은 why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 정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3페이지로 가볼게요. 주제 찾는 문제고요. subsidies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subsidies라고 하면은 보조금이란 뜻이죠. 그래서 보조금에 관한 이야기구나. 보조금은 제공될 수 있어. directly, 직접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tax system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다. 세금 제도를 통해서 제공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to encourage producers, 이제 만드는 제작자, 생산자뿐만 아니라 as well as consumers, 소비자, 이 둘 다를 이롭게 하는 거네. 이것이 to make choices that are not environmentally harmful. 환경적으로 해롭지 않은 것을 선택하도록 세금 제도를 통해서나 직접 제공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첫 번째에서는 일단은 subsidies, 보조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보조금이 뭐 때문에 제공이 되냐면 환경보호를 위해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뒤에 문장을 읽으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Unlike taxes,
세금과 다르게 그들은 제공한다.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뭐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냐면은 decreasing the price or purchasing cost of products. 가격이나 생산 가격을 낮추는 거. 그러니까 싸게 해주는 거예요. 저렴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렴하게 함으로써 장려책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종종 뭐라고 이름이 붙여지냐면 fiscal incentives. 그래서 재정 보조금, 재정 장려책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큰 더 정보는 없다. 그죠?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니까 뭔가 비용을 낮춰준다. 그래서 fiscal incentive라고 불린다라는 정도만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Along with tax breaks. tax break 하면은 세금 우대 조치죠. 세금 우대 조치와 함께 그들은 디자인 되었어요. 제공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장려책,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제공되었고 to correct market failures. 시장 실패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시장 실패냐면요. 어떠한 측면에서의 시장 실패냐면 with respect to natural resources and pollution control. 여기서 한 번 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여기 결국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환경오염 같은 environmentally harmful 하지 않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고 시작을 했고요. 밑에 내려오니까 natural resources나 pollution control 그러니까 천연자원이나 오염 통제 같은 것을 좀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subsidies가 사용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y motivate firms, 기업으로 하여금 reduce pollution loads on the environment. 결국에는 환경에 더 좋다라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subsidies부터 however 전까지 방금 읽은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보조금을 주는데 재정상의 장려책이고요. 이 재정상의 장려책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준다라는 것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네요. However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야기가 바뀔 건가 봐요. 그러나 by definition 확실히 아주 정확한 것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distort prices 가격을 왜곡시키죠. 그리고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 tend to increase producer profits and lower consumer prices 어떤 경향이 있냐면 생산자의 그 이득을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물가를 낮추고 그러니까 뭔가를 만드는 사람은 이득을 많이 보게 되고 사는 사람은 좀 싸게 사는 거죠. 그게 정부 보조금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초록 색깔로 칠해볼게요. 환경을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그들이 활동을 보조해줄 때 어떤 활동을 보조해주냐면 요렇게 다시 초록 색깔로 칠할게요. overconsumption 과소비를 조장하고요. 궁극적으로 과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중간 과정이 딱딱딱 있을 거고 환경이 나빠지는 거죠. 환경이 나빠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재정적 서브시디를 주게 되면은 환경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시가 나왔으니까 여기 for example부터는 정부 보조금 때문에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나오겠죠. Governments in emerging economies 신흥국의 정부들은 보통 컨슈머 가격을 에너지에 대한 컨슈머 가격을 좀 컨트롤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싸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렴하게 서브시디를 줘가지고 저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keeping them below the real market level 실제로 형성돼야 하는 그 시장 가격의 이하로 싸게 해주는 거예요. In order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and alleviate poverty 이제 신흥국이니까 좀 가난할 거 아니에요. 아직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물건을 많이 만들고 경제를 많이 활성화시켜야지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서브시디를 주는데 그렇게 되면은 overconsumption이 일어나고 즉 overconsumption이 일어나면 환경 오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좀 내용을 풀어서 조금 더 설명해주고 있네요. Fuel tax rebates. 여기서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텍스 그 인센티브가 에너지에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료세 환급이요. 연료세 환급과 에너지 가격이 이제 낮습니다. 인위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the use of fossil fuels. 이렇게 되면 이제 환경 오염과 연결이 되죠. While subsidies for road transport increase congestion and air pollution. 이렇게 환경 오염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however을 기점으로 앞쪽의 내용은 subsidy를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다. 환경을 안 좋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답 선택할 수 있겠죠? 마지막 문제 24번 가보도록 할게요. The main rules about eating, 먹는 행위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은 간단하대요. If you do not eat, 안 먹으면 you die, 죽어요. 그러니까 살려면 먹어야 되죠. No matter how large your dinner, 네가 저녁을 얼마나 많이 먹었던 건 간에 you will soon be hungry again. 다시 먹어야 한다.
Precisely because we must both eat and keep on eating. 우리는 먹어야 하기 때문에 먹기도 해야 되고 계속 먹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이유 때문에 인간들은요 노력을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난 노력을 부었어요. 어디에? into baking. 지금 into에 걸리는 건 making 요거죠. making은 food를 more than itself. food 그 자체보다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얘를 이거 하게 만들다. 그리고 making은 요렇게 묶여있는 그런 형태죠. 됐죠? 자, 그래서 다시 보자면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음식을 그 음식 그 자체보다 더 큰 걸 의미하도록 만드는 행위에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은요. bears diverse meanings.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에 주요한 목적, 그 목적이 뭐냐면 신체적인 nutrition, 영양분을 주는 것, 인간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그것의 주된 목적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야 되냐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준 내용 병렬이 나와야 합니다. 내용 병렬이라는 것은 언제 쓴다고 했지? A와 그것과 똑같은 B와 그것과 똑같은 C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쭉쭉쭉 병렬로 연결됐을 때 한 가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얘랑 얘를 가지고 앞에 것을 이해를 하도록 이용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렇다. 자, 문장을 한번 쪼개볼게요. 얘 눈에 잘 보이 노란 색깔로 한번 해볼게. 얘가 주어잖아요. It becomes 동사. 그러면 뭐가 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daptable mythic prototype 이게 1번이 된 거죠. It becomes 1번. 그 다음에 괄호가 나옵니다. 또 뭐가 되냐면 it becomes an art form 이게 2번, 이게 3번, 그 다음 the source 4번 이렇게 되면서 문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음식이라는 것은 1번도 되고 2번도 되고 3번도 되고 4번이다. 음식의 의미는 1, 2, 3, 4다라고 병렬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1번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한국말로 해석은 할 수 있죠. 근데 정확하게 맥락상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석을 일단은 해볼게요. 1번 노란 색깔 1번 그것은 엄청나게 유연한 신화적인 원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유연한 신화적인 원형이 뭐지? 근데 추가적인 설명은 일단 없어요. 괄호가 나오면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경제학자들은요. 우리한테 말하고 싶어해. 우리의 바램, 어떤 열망, 뭔가를 소비하고자 하는 열망이 먹어야 하는 필요처럼 insatiable, 만족시키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만족시키기 어려운 인간의 열망 같은 걸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병렬되어 있는 다른 것들을 보면서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뭐랑 똑같냐? An art form, 뭔가 예술 형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 3번 a medium, 매개체. 어떤 매개체냐면 for commercial exchange and social interaction. 상업적인 교환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데 필요한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the source for an array of, 얘는 다양한, 많은 이런 뜻이죠. 다양한 distinguishable marks of class, 뭔가 사회적인 계층을 구분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국가를 구분을 하던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런 표시 같은 거기도 합니다. 그러면 있잖아 얘들아 예술이면서 사회적인 역할도 하고요. 계층적인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업적인 역할 뭐 이런 역할을 하네. 그럼 이것도 사회에서 우리가 필요한 다양한 역할 중에 하나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병렬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읽어볼게요. We have to keep eating. 우린 계속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먹는 행위를 뭘로 만드냐면 기회로 만듭니다. 어떤 기회? For insisting on other things as well. 다른 것을 주장할 기회로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other things가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 쭉쭉쭉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것. 그게 뭐냐면 concepts and feelings which are vital for our well-being. 개념이고요. 감정이에요. 음식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생존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many of them, 많은 것들, 그러한 감정이나 feelings의 많은 것들은요. 복잡해요. 그 다음 difficult to analyze or understand, 분석하거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not so easy to concentrate on, 집중하기 어려워요. 음식처럼.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에 집중하는 것처럼 그것들에 집중하기는 좀 어려워요. 음식만큼이나 집중이 되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좀 했지만 우리는 음식은 먹는 행위 이상 노란 색깔을 가진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